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3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지금은 마감된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NBA라는 종목은 제가 3년간 라이브로 이미 많은 분들한테 증명해드렸던 제 최고 주력 종목이기도 합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3개월 진행하는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또 기록해드렸던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제 게시판 또는 뭐 생방송을 통해서 다들 확인을 하셨지만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확인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을 모아놓은 게시판을 따로 유튜브 댓글창 링크에 남겨놨습니다. 개인 통산 기록 한번 모두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적중 게시글들입니다. 제가 3년간 달려오면서 만들어냈던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와 그리고 내용들과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뭐 제가 뭐 똑같은 것만 자꾸 누른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무거나 다 눌러보시면 돼요. 최근에 것도 눌러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연승 구간을 두 폴 두 조합 그리고 이 수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저는 항상 적중 일자를 표기를 또 해드리기 때문에 뭐 저는 연패 구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또 실제 적중 일자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또 단기 패키지 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NBA와 주간 모두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NBA는 제가 이제 초안본을 드렸다가 이제 아침에 오스틴 리브스랑 돈치치가 빤스런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또 확정본을 따로 챙겨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레이커스 가신 분들 괜찮다 상관없다 오히려 배당도 올라서 좋은 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추가 베팅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레이커스 역패가 또 들어왔죠. 오늘도 그리고 초안본 같은 경우에도 또 적중을 했습니다. 또는 확정본도 또 배당도 좋게 적중을 해드린 만큼 뭐 초안본이든 확정본이든 모두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로써 NBA는 또 연승 이제 진입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주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KB 손보는 마행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또 한 조합 또 적중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NBA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 구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피해야 될 구간들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써먹는 구간 또 써먹었기 때문에 오늘 NBA와 해외 축구 쌍 3연승 도전 좋은 결과 만들어보고 내일은 중강 승부까지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토랑 미러키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토랑 미러키 경기입니다. 일단 뭐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백투백 경기이자 원정 백투백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우리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나는 쿤보가 여러분들 저 페이더웨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심지어 페이더웨이를 버저비터 샷을 날리는 걸 처음 봤는데 어쨌든 쿤보의 우리가 페이더웨이 샷을 봤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이제 쿤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유투 뭐 3점 그리고 이제 미들레인지 샷이 거의 없었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쿤보가 이제 페이드웨이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우리의 또 주력에 적중을 만들어주게 됐는데 미러키라는 팀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들 보셨겠지만 진짜 쿤보가 이끄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팀의 완성도는 확실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오늘 인디애나전에서 보여졌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본인들이 이제 11점인가요?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을 남겨놓고 그거를 다 따라잡혔죠. 그만큼 이게 4쿼터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외곽에서 리딩, 게임 자체를 리딩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게 미러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물론
리딩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고는 하더라도 뭐 AJ 그린부터 시작해서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3점도 최근에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화력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나 다만 토론토 자체가 화력팀이기 때문에 적당한 화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토론토보다 그 이상의 화력을 보여줘야지만 토론토라는 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어느 정도 미러키가 앞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미러키는 역시나 리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도 따라잡힐 가능성도 너무나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제 미러키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핵심 스코어 자원들이 많아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 제가 RJ 바렛, 잉그램, 반스 이 세 명만 있어도 100득점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만큼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기에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러키가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러키 쪽에서 체력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오바가 안 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토론토가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러키를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역시나 이제 리딩 가드 운전수가 없다라는 거에 가장 좀 크게 마이너스 점수를 좀 주겠고요. 이거는 토론토 승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마힌승까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배당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토론토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크게 보여준 게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1.3배당을 미러키한테 맞는다라는 거는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토론토 승리랑 마힌 승리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와 올랜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을 잡고 있는 올랜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랜도가 시즌 초반에 개막하자마자 마이애미한테 질 뻔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드디어 올랜도가 좀 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쨌든 올랜도라는 팀이 직전 이제 워싱턴을 상대로는 이제 팀이 워싱턴이었다 보니까 30점의 가비지 승리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자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여러분들? 올랜도가 시즌 초반에 왜 부진을 했냐 이 말입니다. 바로 반케로 때문이죠. 반케로가 초반에 계속해서 부진을 하다 보니까 올랜도의 강점이었던 포스트의 강점은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뭐 데스먼드 베인을 데려오게 되면서 외곽을 강화했다라고는 해도 데스먼드 베인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감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데스먼드 베인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어떤 모습인데 다만 반케로가 드디어 바그너와 함께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올랜도가 최근에 보면은 수비 능력계에도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올랜도가 이번 시즌 초반은 좀 달리겠다라는 양상의 전술들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올랜도의 수비 능력치가 많이 좋아진 느낌도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애틀랜타가 워낙 외곽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내일은 올랜도의 데스먼드 베인도 깨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틀을 쉬어버렸죠. 그리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이제 8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애틀랜타의 역배를 잡아드렸고 실제로 역배가 가능했습니다. 3쿼터까지 본인들이 리드하는 경기를 하다가 4쿼터에 뒤집혔단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앞전에 토론토랑 미러키 경기를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점 차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4쿼터 막반 3분 남기고 다 따라잡혔단 말이죠. 13대 2 런이었나? 다 따라잡혔어. 근데 그 이유가 뭐가 없었다? 1번의 리딩 가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부터 지금 트레이 형이 결장하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4쿼터에 해줄 수 있는 클러치 히터가 지금 없다란 말이지. 뭐 결론적으로 알렉산더 워커라는 선수가 외곽에서 볼을 잘 만지는 선수는 맞긴 합니다만 트레이 형처럼 이렇게 뭔가 폭발력은 없는 선수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애틀랜타의 가장 전술의 핵심인 포르징기스. 왜 포르징기스가 핵심이냐? 포스트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높이 그리고 스페이싱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빅맨인데 사실 오늘 포르징기스가 활개를 치기에는 프렌치 바그너, 반케로 그리고 웬카주까지 올랜도의 포스트 라인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어느 정도 올랜도가 감을 잡고 있고 수비에 대한 능력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경기는 올랜도가 압도적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올랜도가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구간이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단 한 구간도 매치업에서 밀리는 구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트레이 형이 빠져있는 애틀랜타는 사실 경쟁력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올랜도의 승리 그리고 마힌 승리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올랜도가 홈 경기면은 이제 올랜도를 정말 좋게 평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건지 올랜도가 원정 경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틀랜타가 그래도 홈 경기는 화력전으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바는 오버까지 올랜도 승, 마헨승 오버 적절하게 괜찮은 거 잘 골라서 베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떠먹고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랑 필라델피아 경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이 이제 그 중강승부 도전을 할 거고, 제가 근데 중강승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패키지를 안 열 수도 있어요. 주 패키지로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 승부 패키지는 아무래도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형들이 많은 금액을 베팅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찍어먹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찍어먹게 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은 분위기 좋을 때 한번 딱 찍어먹고 이제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승부 구간에는 아마 앞으로도 1일 패키지를 안 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시카고랑 필라델피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스가 좀 정신을 차렸어요. 조시기들을 1번에 뒀습니다. 저 오늘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뭐 물론 이제 이대로 라인업을 잡아도 다시 한번 또 불스 감독이 조시기들을 2번으로 둘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조시기들을 1번에 두기는 했습니다. 직전 경기 뉴욕 닉스전에서 이제 시카고 불스의 문제점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났죠.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화력으로만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조시기디가 2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이 트레 존스한테 좀 아무래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불스 같은 경우에는 조시기디 원맨 팀이기 때문에 조시기디가 2번보다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번에 있을 때 좀 더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즉 트레 존스가 내일 경기는 리딩보다는 2번에서 슈팅가드 느낌으로 아마 게임을 풀어나갈 거고요. 그야말로 화력전입니다. 총 화력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비를 더 안 하겠다라는 의미의 라인업이고, 뭐 직전 뉴욕 닉스한테 그 외곽에서의 문제점을 너무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조시기디를 1번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필라델피아라는 팀을 이번 시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좀 이제 저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번 시즌 출발부터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이미 우승 후보로까지 형들한테 꼽아드리기도 했거든요. 이게 직전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가 브루클린전에서도 보여줬던 걸 보면은 엔비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9대 105. 그러니까 이번 시즌 얘들은 공격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가 백코트로 쓰고 있는 외곽 가드 중에 그라임스라고 있는데, 얘가 댈러스 시절 때부터도 화력은 괜찮았던 선수였단 말이지. 근데 필라델피아 오면서 그라임스의 화력이 폭발하고 있어요. 사실 그라임스라는 백코트 자원, 식스맨 자원이 건재한 상황에다가 맥시에다가 엣지컴이 지금 외곽에서 화력이 너무나 좋죠. 켈리 우브레를 4번에서 3번까지 올리면서 1번부터 3번까지 3가드 역할에서 화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엘 엠비드가 5번을 맡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아, 화력에서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그 어떤 팀을 만나도 꿀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를 우승 후보로 잡아드린 이유도 1번 맥시, 그리고 5번 엠비드, 그리고 이제 폴 조지가 복귀하면은 3번 폴 조지, 엠조맥이 건재한 필라델피아는 그 어떤 팀이랑 맞붙어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에요. 근데 엠비드도 직전 경기 하루 쉬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회복을 했고, 맥시, 엣지컴 상당히 건재하고, 여기에다가 그라임스까지 지금 터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비 안 되는 불스 정도면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화력으로 털어먹기에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정 연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력적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거는 불스가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죠. 둘 다 이제 5승 1패 팀들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홈팀인 불스한테다가 정배를 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필라델피아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필라 역배 프렌 오버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에 엠비드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 필라델피아가 계속 역배는 받을 거예요. 근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좋았던 경기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뉴올리언즈랑 샬럿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전형적인 배팅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제 뉴올리언즈랑 샬럿은 가장 중요한 핵심 두 선수가 있죠. 뉴올리언즈는 1번, 그러니까 운전수가 없는 대신에 자이언이라는 핵심 스코어링 자원이 있고요. 샬럿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올 가드, 포가드인 팀인 만큼 외곽에서의 운전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라멜로 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멜로 볼이 예를 들어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뉴올리언즈를 보는 게 맞고요. 뉴올리언즈 오늘 정배잖아요.
그러니까 자이언이 없는 뉴올리언즈, 라멜로 볼이 없는 샬럿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뉴올리언즈를 보는 게 맞아요. 왜? 홈 경기가 좀 더 이제 낫기 때문에. 뉴올리언즈도 홈을 더 잘하고 샬럿도 홈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라멜로 볼도 둘 다 빠지고 그다음에 자이언까지 다 빠진다고 봤을 때는 홈팀 뉴올리언즈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하루는 100개입니다.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만약에 라멜로 볼만 빠지고 자이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오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달리는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고, 반대로 라멜로 볼이 나오고 뉴올리언즈의 자이언이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샬럿의 역배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들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뭐 어느 것 하나 접근할 수는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 경기가 뭐 내일 아침에 둘 다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뉴올리언즈 승리에다가 아니면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라멜로 볼의 출전 가능성이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멜로 볼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샬럿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역배 프렌,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뭐 내일 아침에 결정자를 보고 라인들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 예상대로 라멜로 볼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샬럿의 역배는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정말 가장 재밌는 경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라토피님 있을 것 같기는 별풍선 한데, 100개 적중기원. 락토피언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프리뷰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골스가 홈 경기, 그리고 피닉스가 원정에서의 맞대결이다. 자, 일단 포스트는 완벽하게 피닉스가 앞섭니다. 이거 피닉스 센터가 1번이 그 이제 첫 번째 주전 센터가 마크 윌리엄즈고, 그 다음에 그 벤치 센터가 이제 닉 리차즈거든요. 샬럿에서 사실 샬럿산 둘 다 센터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둘 다 리바운드를 상당히 잘 잡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팀을 만나도 리바운드에서 밀리진 않는데, 특히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이렇게 이제 포스트의 경쟁력이 없는 높이가 낮은 팀이라고 한다면 오늘 리바운드는 피닉스가 아마 다 뺏겨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최근에 이제 두 번의 2연패 둘 다 이제 원정 경기에서 한 번은 홈 경기였나요? 잠깐만. 골스가 한 번이 홈 경기였나? 직전 경기가 인디애나 원정 가서 패배했던 경기였고, 그죠? 그리고 그 전 경기가 그때도 미러키 원정이었다. 그죠? 미러키 원정 경기 졌던 경기였는데, 제가 그 두 경기 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역배를 형들한테 그때 잡아드렸던 경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아예 데이터표에도 미러키 프랜승을 주력으로 드렸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인디애나 원정 경기도 다들 골스 마헨을 가시려고 할 때 제가 그 만류를 해드렸죠. 가지 말아라. 골스 마헨은 가시면 안 된다. 원정 경기는 가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좀 덜하긴 했는데 골스가 원정 경기를 좀 못합니다. 그게 원정은 스테픈 커리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그만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번 시즌 가장 핵심인 이 공격력이 떨어진 구간은 갈 수가 없다란 말이겠죠. 다만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쉰 상태에서 홈에서 경기를 한다. 오늘 골스의 화력은 믿고 보셔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곽에서의 수비력의 문제를 갖고 있죠. 그레이스 알렌이나 데빈 부코도 외곽 수비가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3번 오닐의 수비력의 경쟁력은 괜찮긴 합니다만 쿠민가와의 사이즈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오늘 120 또는 뭐 130 득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는 하나. 자, 그러나 요 5번 마크 윌리엄즈 그리고 이 리바운드 구간에서의 경쟁력이 일단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리바운드 사실상 밀린다라는 거는 세컨 리바운드 찬스, 데빈 부커와 그레이스 알렌에게 역시나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이고, 피닉스 또한 적은 득점이 날 가능성은 없는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 경기 첫 번째로 230점대 초반대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겠고요. 골스가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1.08 배당이긴 한데 없어요. 골스가 질 가능성은 없기는 한데 이거를 우리가 마헨승, 그러니까 10.5까지를 가기에는
아직은 저는 골스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전 경기였죠. 직전에 이 피닉스 샌 안토니오전에서 유일하게 그 정배데이 때 역배 나왔던 경기 제가 이거 피닉스 역배 맞춰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피닉스랑 좀 4대도 잘 맞고 피닉스 역배 기똥차게 좀 잘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역배까지는 안 보이고요. 다만 10.5라고 한다면 프랜승은 충분히 우리가 써먹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닉스 프랜승과 오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일반승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클리퍼스랑 오클라호마 경기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표 좀 보내드리고 이어서 갈게요. 보니까 공교롭게도 골스랑 피닉스는 이제 직전 제가 이제 역배 피해드린 경기, 그 다음에 피닉스는 역배를 잡아드린 경기네, 그죠? 자, 그 다음은 클리퍼스랑 오클라호마 오늘 NBA 마지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이제 판단해 드렸던 서부 우승 후보 그리고 서부 우승 후보의 두 팀, 첫 번째로 봤던 우승 후보 한 팀과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우승 후보 한 팀의 오늘 맞대결입니다. 서부에 제가 볼 때 가장 퀄리티 좋은 전술을 사용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일단 제가 직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에 이렇게 마헨승을 여보면은 승부 금액업으로까지 가져갔을 정도로 이번 시즌도 오클라호마 엄청납니다. 제가 그 경기 직접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오클라호마 감독인 마크 데그널트 감독의 전술이 그냥 완벽한 수준이에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제가 오클라호마라는 팀의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이번 시즌 경기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2군 애들도 보면은 웬만한 팀의 주전급으로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이 좋다라기보다도 굉장히 공격을 만들어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웬만한 수비 좋은 팀들로는 사실 파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3점이 좀 약하긴 했잖아. 그래서 제가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마헨을 봐드렸던 이유가 뉴올리언즈란 팀이 상대팀이 뉴올리언즈였는데 뉴올리언즈란 팀이 현재 지금 30개 구단 중에서 3점 허용률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클라호마의 외곽이 이번 시즌 빵빵 직전 경기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클라호마의 3점이 폭발하면서 직전 마헨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술을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 오늘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요. 자, 브래들리 빌과 예를 들어서 루크 캐너드가 아니라 카와이 레너드 둘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외곽 수비가 열릴 겁니다. 제임스 하든은 외곽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브래들리 빌이 오게 되면서 외곽에서의 디펜스 벨트가 훌륭해졌고 뭐 카와이 레너드는 리그에서 손꼽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외곽 디펜스 벨트가 좋은 팀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브래들리 빌과 카와이 레너드가 모두 빠진다라는 점에서 클리퍼스의 외곽 수비 내일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외곽 수비가 안 되는 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이 경기 어쨌든 오클라호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카와이 레너드와 이제 브래들리 빌이 모두 출전할 가능성이 일단 좀 높게, 브래들리 빌이 내일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레너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오클 승입니다. 이거는 오클이 아무리 똥배당이더라도 양 팀의 전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카와이 레너드, 브래들리 빌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마헨승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 언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팀 다 기반은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를 공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6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NBA 6경기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제 프리뷰를 딱 들으셨을 때 딱 감이 오는 경기도 있을 거고 좀 피해야 될 경기도 있을 건데 어쨌든 적절히 좀 잘 골라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해외 축구 6경기.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랑 프랑크푸르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챔피언스 리그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최근의 실점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그 경기당 평균 실점률이 거의 3실점입니다. 3실점. 네, 경기만 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점을 3점을 깔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나폴리한테 약하죠. 최근에도 이제
두 번의 경기 모두 나폴리가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나폴리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또 연승을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프랑크푸르트가 높은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 또 프랑크푸르트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나폴리가 뭐 희한하게 챔스만 오면 조금 부진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나폴리가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하죠.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리그 포함해서 홈 경기 승률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 경기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한 20경기 진행하는 동안 패배가 한 번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나폴리가 화력으로 오랜만에 프랑크푸르트를 한번 찍어 눌러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나폴리 일반승으로 가셔도 되는데 배당 메리트 올리실 분들은 마헨승까지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마 마헨승 배당이 2배당이 넘어갈 거야. 그래서 고배당 쓰실 분들은 한번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승, 나폴리 마헨승 그리고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위니온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홈 강팀이죠. 제가 9월 그리고 10월에 NBA랑 야구가 많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축구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챔스 경기 나왔다 하면은 홈 경기는 대부분 이제 주력으로 많이들 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승 오바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뭐 조기 퇴근하고 전반 퇴근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던 그런 재료였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번 시즌 홈 경기는 전술이 좀 다릅니다. 시메오네 감독 특유의 그 어떤 조직력과 수비 전술이 아니라 홈 경기는 공격력입니다. 닭공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젊은 공격수들도 워낙 많기도 하고 그죠? 그만큼 또 쌩쌩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또 하나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이 팀의 강점은 역시나 이 클린시트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아서 홈 경기는 마이너스 핸디캡을 가장 가져가기 좋은 팀이기도 하죠. 자, 반대로 오늘 원정팀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리그에선 좋아요. 리그에선 보면 최근에 보면 뭐 경기마다 3골씩 박아주고 있기도 하고 이제 경기력도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위니온의 챔피언스리그 이제 경기력이죠. 위니온의 챔피언스리그의 문제점은 수비가 안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2경기 하는 동안 2번 연속 4실점 경기만 했다 하면은 많은 실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홈 이제 공격력의 강세, 위니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꼬마의 승마업 모두 봐야 될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마헨승 그다음에 3.5긴 하지만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벤투스와 스포르팅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챔피언스리그 9경기를 다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요. 축구는 저는 상성이 스포츠라는 얘기를 최근에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 스포르팅이란 팀, 그러니까 이런 유럽 대항전은 각국의 모든 강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그런 유럽 대항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있어. 어떤 팀이 어떤 나라의 팀을 상대로 뭐 연패가 길다라든지 승리가 없다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꽤나 많은데 자, 요게 재밌습니다. 스포르팅이라는 팀이 아직까지 뭐 유럽 대항전에서 이탈리아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게 스포르팅의 이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럽 대항전의 가장 큰 단점이야.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스포르팅을 상대로 2연승이 이미 있기도 하고요. 물론 유벤투스가 어쨌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적이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은 10경기 중에 승리가 단 2승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거는 상성상 유벤투스가 충분히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2대0 아니면 2대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대1이면 햄무의 오바 봐야 되고요. 유벤승 햄무 오바. 2대0이면 유벤승 마헨 언더. 공통적으로는 유벤투스 승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벤투스 승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별풍선 레스터 1200개 시티랑 적중 미들즈버러 기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딜턴 1200개 감사드립니다. 1200개가 뭐지? 일단 데이터 먼저 좀 보내드릴게요. 1200개 뭐지 이게? 잘못 후원하신 건가? 일단은 형님 바로 데이터 먼저 좀 보내드리고 이따가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딜턴 그때 쪽지준 형님이시구나. 오케이 확인. 자, 레스시티랑 미들즈버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쪽지 보내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 레이스터시티랑 미들즈브러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한다 하면은, 자, 일단 이게 레이스터시티가 오히려 홈 경기인 게 정말 다행인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스터시티가 이번 시즌에 보면은 경기력이 생각보다 좀 들쭉날쭉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게 수비 때문이에요. 레이스터시티의 강점은 늘 어떤 리그, 어떤 시즌이든 공격력은 준수한데 얘들이 수비력이 좀 들쭉날쭉했어. 지난 시즌에 레이스터시티가 2부 리그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한번 보시면은 공격력 자체는 좋았는데 홈 경기 수비력도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 시즌은 수비력에 대한 어떤 문제가 들쭉날쭉합니다. 미들즈브러가 얘들이 웃긴 게 원정 경기에서 직전 왓포드전 3대 0으로 개박살 났죠. 그때 제가 요때 경기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금액업 갔던 구간 와포드 프렌의 오바를 축 잡아가서 우리가 가져왔던 경기였는데 미들즈브로도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이 좀 들쭉날쭉해요. 근데 홈 경기에서 강점이 아닌 팀을 상대로 미들즈브로가 생각보다 다득점 경기를 원정 경기에서 많이 합니다. 지난 시즌도 그랬고 미들즈브로는 약간 금쪽이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 팀의 수비 능력치가 좋냐 좋지 못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공격력이 좀 천차만별인 팀이다. 미들즈브로 그러니까 이번 시즌 초반에 좋은 성적을 냈던 이유도 이런 공격력. 얘들은 1선에서만 골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선, 2선, 3선 모든 구간에서 골을 다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히려 레이스터시티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레이스터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들즈브러에게 우리가 프랜승을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쥐어졌죠. 이거 미들즈브러 프랜승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오바 오바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들즈브러의 2대1 승리 스코어 예상해 보면서 미들즈브러의 역배 프랜 그리고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옥스퍼드랑 스토크시티 경기인데 오늘 축구 경기 통틀어서 무승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스토크시티 최근에 잘하는데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옥스퍼드 유나이티드가 최근 근한 4년간 홈 경기에서 무승부 비율이 가장 높은 이제 잉챔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 능력과 그리고 밸런스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이고요. 얘들도 보면은 희한하게 골잡이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꼭 보면은 무득점 경기는 거진 없는 그런 팀이다. 반대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 뭐 좋은 활약도 보여주고 있고 경기를 잘해주고 있지만 저는 원정 스토크시티 안 믿습니다. 원정 스토크시티가 공격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무승부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프랜승 매팅하기 좋은 경기가 아닌가. 언더바 언더 보겠습니다. 1대0 옥스포드의 역배 승리일 수도 있고요. 1대1이나 0대0 무승부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코번트리랑 셰필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정배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경기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번트리가 직전 경기 이제 렉섬한테 여러분들 이제 역배 패배를 당했는데 제가 그거 형들 혹시 잡아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코번트리 역배 패제가 그때 기똥차게 잡아드렸죠. 3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게 이제 렉섬이 홈 경기에서 그 지난 시즌 3부 리그 때도 그랬지만 가끔 그렇게 도깨비 짓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꺾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렉섬 역배에다가 오바를 들였었던 거였는데 사실 코번트리 진짜 강점은 홈 경기입니다. 현재 코번트리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최다 득점팀이자 최소 실점팀이기도 하고요. 램파드 감독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밸런스를 중시합니다. 이게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코번트리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마힌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다득점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번트리라는 팀은 이번 시즌 원래도 홈 경기를 잘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홈 한정 챔피언십 그 리그에서는 가장 강팀이 아닌가. 반대로 셰필드는 너무 추락하고 있죠. 지난 시즌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L 승격까지 노렸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강등을 바라봐야 되는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한 위기에 놓여 있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괜찮은 게 홈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력에 대한 밸런스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이거는 코번트리가 오늘 쳐발라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코번트리 승리랑 마헨승에다가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프리뷰만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자신 있는 경기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골라가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오늘 이 구간 중에서 딱 4개만 가져갔습니다. 4개만 가져가서 오늘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형들 물론 제가 모든 경기를 다 잘 맞추고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뭐 주력 조합으로 가져가는 구간에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최근에 유튜브 형님들 이제 거의 뭐 그런 채팅은 거의 댓글들은 거의 없긴 하던데 그래도 뭐 저도 전 구간을 다 맞추고 싶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조합 데이터표다 보니까 조합 데이터표 신청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추천수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실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